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7월 2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네팔 현재 코로나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제목은 병원의 유료 PCR 테스트,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트만두 확진이 많이 지금 뜨고 있네요. 계속 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먼저 이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이요. 총 확진자 수는 473명 발생했습니다. 네팔 전체에서. 그래서 14,519명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15,000명 넘어갈 것 같고요. 사망자 1명 더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1명 더 나왔는데, 사망자 1명 더 나와서 31명 됐습니다. 근데 여기 좀 안타까운 그 사망자예요. 45일 된 아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45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미야기 디스트릭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야기 디스트릭트에서 살고 있는 산모가 포카라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포카라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우유를 마실 수 없고 아이가 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급하게 카트만두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 오면은 트리브반 대학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의과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티칭 하스피털이라고요.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1개월 동안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수요일날 기관 절개술, 절제술을 수술을 받은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했다고 하네요. 혹시. 그래서 보니까는 수술하기 전에 코로나 테스트 해보니까 코로나 감염이 돼 있는 걸로.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 45일 만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사망자 집계는 카트만두로 잡혔습니다. 원래 엄마가 있는 미야기 쪽인데, 미야기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카트만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카트만두에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고요. 지금 카트만두가 32명 떴어요. 하루에. 7월 2일 날만. 7월 1일 날 17명 떴잖아요. 17명에 이제 거의 더블에 육박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에 28명 떴고요. 랄리푸르 디스트릭트에 2명, 박타푸르에 2명. 그래서 지금 총 154명이 됐습니다. 카트만두가. 벨리 안에가. 제가 이제 카트만두 여기가 문제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7월 1일하고 2일하고 상황을 보면은 예전에 한두 명 뜨는 단계하고는 확 달라졌어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게 커뮤니티 확산이 되지 않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154명인데 만약에 이 추세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 추세면은 내일은 30명을 초과한 인원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200명, 300명, 1000명 가는 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잡는 거거든요. 인구도 너무 많고. 대충 여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게 한 300만이라 그러는데요. 카트만두 벨리가. 근데 사실은 주민등록은 고향에다 두고 여기 와서 학교 다니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60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정부에서도. 600만 명 되는 이 네팔의 카트만두 도시에서 지금 이 상태, 이렇게 부드러운 넉다운을 해서 느슨하게 이렇게 잡아갖고는 아마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치자 많이 나왔습니다. 664명 나와서 5,320명, 5,000명 돌파했네요. 네, 고무적입니다. 완치자를 빨리빨리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치자가 많이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수록 전체적인 그 사회의 집단 항체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치자가 빨리 더 늘어야겠습니다. 자, 집중치료 인원 빠졌습니다. 192명 빠져서 9,168명. 네, 10,000명 치고 넘어갔다가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네팔은 그 병상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치료 인원 이렇게 좀 심각한 환자들이 많으면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네, 격리 중인 인원 많이 빠졌습니다. 1253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38,109명입니다. 그래서 이 격리 중인 인원이 다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격리 중인 인원은 일단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조건 이제 14일 동안 잡아두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 뚫렸거든요, 네팔이. 대부분 여기 귀환자들한테서 그 양성 반응자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남쪽 인디아 국경 쪽에 38,109명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수 그 카트만두에도 그 귀환자들이 비행기로 들어오는 귀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현재 PCR 테스트는요. 네. 아직도 4,000건대입니다. 4,537건 실행했네요. 그래서 23만 7,764건입니다. 보건부에서 10,000건 이상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부에서 지금 PCR 테스트 검사하는 그 연구기관이 22곳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부에서 10곳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10곳을 더 늘리게 되면 32곳이겠죠. 뭐 그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10,000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10,000건은커녕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팔 전체 상황 개괄해 드립니다. 부드러운 넉다운 1단계 연장됐죠. 7월 22일까지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팔 국내선 및 국제선 폐쇄도 7월 22일까지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대한항공은요 8월까지 비운항입니다. 다른 소식 나온 거 없고요. 8월까지는 직항 안 뜨고요. 지금 한 달에 2번 10일하고 15일 날 뜨는 것 같아요. 6월 달에도 10일하고 15일 떴거든요. 7월 달에도 7월 10일과 7월 15일에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 네팔 정부의 공식 허가가 되지 않았고요. 아마 3, 4일 전에 허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3, 4일 전에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바로 사이트에 티켓을 살 수 있는 구매 그 링크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전에하고 똑같아요. 다중이용시설, 쇼핑몰이라든지 바라든지 짐, 그 운동하는 데 있죠. 짐, 그리고 식당, 호텔 이런 데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고 대중교통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부터도 계속 그 택시 운전사들이 시위가 있었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뭐 오토릭샤도 안 되고 하여튼 뭐 크게 사람들 많이 타는 건 다 안 돼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배달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 결혼식 15명 이상 모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지 말라는 건데 장례식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어저께 제가 그 잠깐 사이트에서 본 거 보니까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부 측이었나 봅니다. 신부 측이 보통 결혼식은 여기는 신랑이 만약에 카트만두에 있고 신부가 뭐 지방 뭐 해타우트에 있다. 그러면은 일단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든 이렇게 먼저 결혼을 갖다가 신랑 측 한 번, 신부 측 한 번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근데 신부 측이 카트만두로 그 오는 중이었나 봐요. 차를 2대를 렌트를 해갖고 오는데 그 허가증을 이제 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가야 된다. 이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허가증 그 교통 패스가 발급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부터입니다. 하나밖에 패스가 발급이 안 된 거예요. 하나밖에 패스가 발급되지 않았는데 차는 2대가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검문소 뭐 체크포인트 이런 데에서 계속 한 대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정을 얘기하죠. 우리 지금 결혼식 때문에 가는 거다. 여기 패스 있지 않느냐. 저 뒤에 차도 우리 식구다.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 시간을 놓쳤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네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규정돼 있는 데만 지금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경찰들도 그런 거 안 봐줘요. 괜히 그거 봐줬다가 자기가 무슨 뭐 불이익 당할까봐 안 봐줍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 지금 뉴스에 나와요. 결혼식을 차 2대로 갔다고 한 대가 단속됐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3명 탈 수 있고요. 오토바이는 1명 탑니다. 그러니까 더 타면은 단속을 하는데, 근데 사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원래 이걸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모른다고 그냥 발뺌하고, 오토바이도 가족이라고 그냥 셋이 타요. 아버지가 앞에 운전하고 가운데 애 타고 뒤에 엄마 타고 이렇게 셋이 탑니다. 잡기 어려워요. 이 카트만두 밸리 200명에서 뭐 500명, 1000명 가는 거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다. 중요한 때가 아니라 힘든 때고 위험하다. 가장 위험하다. 절대 나가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나가보면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닙니다. 네.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 잠깐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단신 들어와 있네요. 네팔 올리 총리에 대한 사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임 요구가 지난번 처음 나온 게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이너프에서 그 청소년 시위에서 포카라 쪽에서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많아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네팔 올리 총리가 상황을 인식을 잘 못해요. 이 코로나가 뭐 일반적인 뭐 플루 뭐 이런 계절성 질병이다. 그러니까 강한 가루 많이 먹고 따뜻한 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말하자면 너무 엄중한 상황을 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면요. 6월 30일 날 총 내각 회의에서 총리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그리고 7월 1일 날은 또 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총리가 입원을 해요. 근데 이제 언론에는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파서. 지난번에도 코로나 초기 때도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올리 총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신장 문제로 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국정에 그렇게 공백이 있었고 7월 2일 날도 1월 1일 날도 지금 그렇게 입원을 하고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네팔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게 네팔 공산당 연합이에요. 그래서 네팔 공산당 연합은 당수가 2명이 있습니다. 당수 2명 중에 1명이 올리 총리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 당수를 맡고 있는 사람마저도 올리 총리한테 심각하게 사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동 당수였던 사람은 또 전에 총리였던 사람이에요. 수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7월 2일 날도 이 올리 총리가 속한 이 공산당 연합에서 중앙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올리 총리의 강제 사임 절차를 언급하면서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인이 올리 총리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반감도 있고 하니까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인이고요. 그리고 7월 2일 날은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올리 총리를 지지하는 집회도 따로 열렸습니다. 올리 총리 지지자들이 따로 올리 총리만이 지금 현재 네팔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지자들 시위하고요. 반대자들 시위하고 이런 형국입니다. 네, 네팔 전체 개갈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병원의 유료 PCR 테스트. 네,
PCR 테스트 네팔이 공짜인데 유료라는 그 말에 제가 보고 기사를 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르 병원, 파탄 병원, 티칭 병원의 유료 PCR 테스트. 비자나 건강진단서 및 수술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카트만두밸리 세 곳의 병원에서 5,500루피를 내고 코로나 PCR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 저게쇼 고탐 박사에 따르면 비르병원, 파탄병원 및 트리브반 대학 티칭병원에 가면 무료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5,500루피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PCR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르병원의 케다르 센츄리 박사는 현재 매일 20에서 25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무료 테스트를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다음날 병원을 다시 방문하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르면 비르 병원에서는 하루에 3번 약 150개의 코로나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네팔이 이제 코로나 그 공중보건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의심 환자라든가 뭐 이렇게 기침하거나 뭐 흉통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 신고만 하면은 데리고 갑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데리고 가서 모든 이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다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국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하자면 지금 7월 10일 날, 15일 날 한국 그 비행기 뜨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뜰 때 비행기 타기 전에 PCR 테스트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PCR 테스트를 해야 되려면은 지금 지정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카트만두밸리 세 군데, 비르 하스피털, 파탄 하스피털, 티칭 하스피털. 그래서 거기 가서 받아야 돼요. 받는데 공짜는 아니고 5,500루피랍니다. 5,500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 정도 합니다. 6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전해드린 바 있어요. 이 의사들이 그냥 수술을 안 하려고 해요. 병원에서. PCR 테스트 해서 음성 진단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때 집도를 합니다. 참 그때도 제가 참 헛웃음을 쳤는데 이게 공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프면 안 돼요.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뭐 기침하고 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받습니다. 무조건 음성 테스트 한 거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가서 5,500루피 내고 음성 결과 나와야지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병원에서 갔다가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 많잖아요. 외국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네팔 병원 사람들 안 가요. 안 가고 웬만하면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자 사망률 높아지는 게 집에서 출산들을 많이 한다고. 병원 가는 게 겁나니까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경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가족, 사업 또는 정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모두가 소득을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낮은 수입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언급하여 내년도 회계 예산을 축소했지만 낭비적인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고 공공지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공공지출검토위원회 보고서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코비드-19의 여파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재 네팔의 경제성장은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관광, 산업, 무역, 건설, 교통 부문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더 이상한 상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계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몇 가지 트렌드를 개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의 개혁입니다. 네팔의 공공지출은 극도로 열악합니다. 공공지출 검토위원회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 지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비용과 경제 시스템에는 임대추구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짧고 빠른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부패는 임대료와 이익만을 쫓는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업무 시행 패턴과 효율성 관리 및 수익은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입니다. 이 정책은 민간 부문이 투자 촉진에 기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마진을 기반으로 하는 임대료 징수와 단기간의 수익 창출, 그리고 정책 부패와 비공식 경제가 모두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과지향적인 예산을 세우고 일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출은 결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용이 얼마이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모든 종류의 비용은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로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에 언급된 모든 고용 및 구호 프로그램도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네팔인들이 해외에서 돌아오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진지하고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의 깊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맥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고 예산에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여 결과지향적인 프로그램에만 집중하면 많은 돈이 절약될 것입니다. 또한 인도와의 환율을 현재 160 대신 170 이상으로 만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전 환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내부를 준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네팔이 발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합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이너프 이즈 이너프에서도 그 지출의 그 투명성, 대정부 요구를 그렇게 건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부패 얘기. 지금 네팔의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패 시스템하고 많이 이제 그 관련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뭐 100억 루피를 지출했는데 뭐 나온 것은 뭐 60억 루피밖에 나간 게 없다. 나머지 40억 루피 어디 갔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중간중간에 그 내려가다가 말하자면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누가 없앴냐? 뭐 그것을 굳이 뭐 한 사람을 뭐 지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네팔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다 중간중간에서 빼먹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뭐 물론 뭐 네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국민들이 언제 이거 감염될까 많이 뭐 떨리고,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다 힘든 때인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끊어내야지.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은 네팔은 뭐 도약을 할 수 없고 그냥 이 상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그 네팔의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은 60년대 말에 네팔의 국민 소득이 한국보다 높았대요. 그때는. 물론 뭐 그때 60년대 말이니까 그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화되기 전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60년대 말부터 네팔은 계속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국은 지금 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서 지금의 한국이 됐잖아요. 뭐 GNP 10위 안에 들고 뭐 G7에도 초청받고 국제적 위상이 한국은 높아졌는데 네팔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네팔도 좀 의식 있고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이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 위기일 때가 또 기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적 위기인데 이것을 기회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직까지는 네팔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깝고요. 네, 오늘은 지난번 제가 모기가 하도 덤벼서 그랬더니 모기풀을 좀 피우라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모기향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모기가 하나도 안 덤비네요. 계속 이제 모기향을 피우고 제가 방송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네팔이 그리울 때, 그리고 네팔 소식이 알고 싶으실 때는 자TV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